이 시간은 40 총선 입후보자인 이용주 여수 갑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출마의 배경과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을 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정치 일선에서 벗어났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 예, 제가 20대 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에 당시 21대 선거에 제가 무소속으로 선거를 준비했었고, 그 이후로 지금 사실상 정치인이 이 소속 정당에 없이 무소속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특히 지역 정치에 있어서 거의 정치 활동이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고, 또 제가 지난 선거 때 민주당 선거 공약으로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민주당에 복당을 해서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년간 민주당 내부 여러 사정 때문에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재명 대표가 범야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정치적 사명이랄까 그런 조치가 있어서 그 당시 그때쯤에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이제 이후 정치 활동을 조그마나마 재개를 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라는 입장을 본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자리를 빼앗긴,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이 이제는 새롭게 어떻게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이 총선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지금은 이번 총선의 결과로서 향후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1년, 2년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방식들을 단순히 야당으로서 178석이라는 거대 야당이지만은 그것만으로서 견제가 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제자리 걸음도 아니라 마이너스를 후퇴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만든다는 게 가장 민주당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제가 이제 민주당에 복당한 이후로 정상적인 정당 정치 민주당 내부 그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저로서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의 경선이 결국은 번선이 되는 이런 좀 정치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후보자 결정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 결정되면은 그때서 이제 언론 차원의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자 간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적으로도 그런 것이 좀 강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 간의 경쟁이 경선 과정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내 절차에서 그런 건 없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향후 보통 본선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후보자들 간의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검증 절차가 앞당겨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해 구조라든지 이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갈등이 있는 요소는 당연히 있었죠. 그거는 정치권 내에서 처리할 부분들은 그 안에서 토론이라든지 해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 불편한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시민들까지 귀에 들려서 시민들까지 불화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소위 그러한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게 정치의 과정 아닙니까? 어디나 갈등 구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의 과정인데 오히려 정치권이 그것을 더 증폭시키고 더 크게 해서 그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잘못된 거죠. 그게 단순한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수로서는 갑의 소위 정치 지지자, 의뢰 정치자 주철원, 김현재 두 의원이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수의 두 국회의원이 싸우는 것이 보기 싫어서 한 지역구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안 싸울 사람을 뽑아라. 안 싸우고 정치권 제도 내에서 화합이라든지 통합 이런 그 구조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과거를 보여줬던 사람, 그럴 역량이 있는, 그럴 소지가 없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을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국회의원이 한 명 있는 것과 두 명 있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중앙정부에 있다가 타오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전라남도라든지 전 당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큰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개가 하나로 줄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런 양상에 있어서 국정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까지 이른 두 당사자가 주철현 의원과 김현재 의원이 한다면 선거가 책임을 묻는 선거잖아요. 예전에 두 분이 그런 과정, 여수의 정치권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이번에 선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책임 추궁, 그리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 뭐 본선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 과정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특히 이제 주철현 그 앞에 시작한 경력이 있고 그대로 뭐 한 10년 정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여수의 정치 문화라든지 정치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에 있는 정치 관행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시도의원인데 소위 정치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시도의원 출마해서 이 정치를 꿈꾸고 있는 정치 지망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줄세기를 아는 사람만의 자기들만의 리그를 이끌어가는 정치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또 뭐 그것과 뭐 요즘 나올 말까지 연계돼서 이런 정치 구조에 들어가 있는 이너 서클들만이 이웃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이라는 것까지도 그 사람들만의 독점적으로 운영해가고 있다는 불만들이 팽배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현재 구도가 폐쇄적이고 독점적이다 보니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젊은 청년들, 그 다음에 또 정치를 바라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설자리가 없고 자율성이 보장이 되거나 뭔가를 자기 소신껏 가야 되는데 집행과 의사결정이 한 몸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할 일, 시장이 할 일, 시의원들이 할 일이 그냥 소위 한 통 속에서 결정돼서 나오니 어느 과정에도 검증이라든지 견제라든지 다른 이견이 없는 것이고 나중에 무슨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의견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논의되고 수렴돼야지만이 그 정책 결정도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나왔을 때 이런 정치적 결정 과정, 의사 결정 과정을 통했다라고 보이고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그래 좀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이라든지 시너지가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시의원들과 소인들도 시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안 받으려면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당장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체제 수능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저는 그거 잘못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시의원 물론 지역위원회에 있어서 시에 대한 논의, 정책 논의 하겠죠.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그러나 그거는 공식적인 절차, 회의, 공개된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몇 명이서 짬짬이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일환으로 시도의원의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걸 넘어서서 국회의원에서 지역 당원에 의한 소환제까지도 언급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시도의원들한테 국회의원에 있는데 너희들이 자율적이라고 말해본들 될 수가 없어요. 시도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지역 지방선거 관련해서 갑이나 울 쪽에 공천 관여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인적 쇄신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시도의원의 쇄신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사람 바꾸면 될 일을 복잡하게 너무 일을 키우고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 바꿔봐서 안 되면은 그럼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으니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바꿔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여수시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여수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시도의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거죠. 여수가 전남 제1의 도시에서 제2의 도시로 내려앉았잖아요. 그거 저는 꼭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는 평가하지는 않으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마음에 심리적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라남도의 정치적 수도는 어디냐고 물으면 여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포라고 생각하잖아, 목포. 정치적 수도는. 근데 그러면 경제적 수도는 어디냐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수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경제적 수도는 인구가 숫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여수라고 생각하고 그 현실이 맞아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은 뭔가 하나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순천도 좀 늘었다가 좀 정체했지만은 왜 여수가 순천보다 인구가 더 줄어든 상태가 생겼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 지역의 정치권에서 여수에 나아갈 바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기치를 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대해서 약간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아니면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긴 시간을 두고 5년, 10년 이 계획을 두고 차곡차곡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수는 순천 목포보다 워낙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던 것 뿐이라 생각해요. 누가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여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현재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능력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걸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고는 평가라고 봐요. 그래서 중앙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후보가 여수가 돼야지만이 여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순천은 노광규 그렇죠. 시장이 자기들이 전남일 제일 도시라고 지금 아. 아예 이제 못을 받고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여수 지역에서에 대한 시민사회나 정치권이나 아니면 공직이나 뭔가에 좀 위기감들이 포착이 되고 경고음들이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심지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순천에서는 노광규 시장이 민주당이 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 활동을 하니 그 일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여수에서. 제가 국회 의결을 2번이나 했었어요. 한 번은 무소속일 때도 의결을 했었어요. 근데 무소속 의결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당 소리 아니면도 그거는 소위 중앙 정치, 국회 정치에도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그게 발판이 돼서 그 전에 어떤 국회의원들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중앙 정치의 발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노광규 시장 지금 뭔만 하면 단순히 뭐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 단위 사업들을 국지국지 갖고 오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걸 누가 선택했냐 순천 시민이 선택한 거잖아요. 여수도 시민들이 그걸 원한다 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자란 인연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뽑아서 해야지만이 그걸 보고 있는 시민단체들 지역 언론도 그 부분들 좀 많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 경제활동 중에 여수는 인구는 아직까지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살아 버티고 있는 거지만 새로운 젊은 사람 새로운 경제 동인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점점 더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한다면은 뭐 여수가 이제 석유화학 산업으로 대표됐지만 이제는 새로운 산업 유치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뭐 배터리도 한다, 조선도 한다, 뭐도 한다, 의학도 한다 많이 하는데 왜 도대체 여수에서는 관광 말고 다른 걸 하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물론 지금 노후산단, 석유화학 산업 산단 제기도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여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수 사람들이 그제에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여수에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을 유출해야 되는데 당장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누구나 우리 이거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가장 큰 것이 산업부지, 산업단지 조성이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가장 큰 거예요. 국회의원만 뜻이 아니라 시장이라든지 시민들이 동의해 주셔야 돼. 제가 22대 국회 선거에 나오면서 이 지역의 정치 대표 주자로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약속 드리고 또 당부 드리고 싶고 요구했던 게 이거죠. 제 선거 캐치프레이가 바꿔주세요.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4년의 국회의원을 들에 대해서 마음에 드신다면 그대로 하시고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라.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야지만 이웃에 새로운 정치 문화가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경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고 새로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갈등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저 이용주가 할 수 있으니까 일은 여러분들이 많이 마셔서 그 일은 잘했지라고 다 평가해서 그걸 놔두더라도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 제가 공평무사하게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믿고 한번 맡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